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제 곧 6.3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지난 선거들에서 벌어진 그 해괴망측한 일들을 보고도 이번 선거는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싶었지만 너무나 무서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부정선거의 잔혹사 부정선거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 그야말로 상상 이상 충격사실 팩트 그리고 배우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왜 이런 선거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당신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선관위에서요. 다 죽어요. 죽지 않습니까? 혁명을 한 건데. 가르쳐주면 다 죽는 다 죽어요. 죽이기 같아요. 나도 몇 번, 두 번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자동차로. 큰 차가 와서 사정없이 받아보더라고요. 받아본 차가 분명히 떠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비행기처럼 가더라고. 그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이 부딪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했는갑다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예. 두 번째, 막 처방대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예. 내리가지고 그 운전기사를 잡았어요. 예. 딱 얼굴을 보니까 예. 그 고용된 운전기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같아요. 그 여성 있고 남자 있고 여자분은 자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범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마포 경찰서로 갔어요. 예. 경찰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를 해교하려고도 왔어요. 국정은 뭐라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양심선언을 한 선관위의 전 직원 박동건 씨와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한성천 씨는 선거를 폭로하면 다 죽는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회장 김재홍 씨는 수년간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서며 선관위와 싸움을 이어나갔지만 2022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25톤 덤프트럭과의 정면 충돌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죠.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만 해도 수천 명인데 왜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내부고발이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9년 경기도 선관위는 내부고발자인 박동건 씨를 파면시켰으며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한성천 씨는 감옥살이와 암살 시도까지 겪었다고 하니 그 누가 나서서 밝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까요? 6년 전 코로나 팬데믹 속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려 180석을 차지하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대 기록을 세웠는데요. 민주당 인사마저 이 결과를 보고 무섭고 두렵다며 당을 떠났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 그야말로 충격 결과라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이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보고를 받아보게 됩니다.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을 파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했으며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3년 전에 첫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부정선거 얘기 나왔을 때 인천의 민경우 의원이 부정선거 주장하길래 제가 인천지검 애들 싹 보내가지고 선관위 딱 압수수색해가지고 다 XX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저와 이분의 살면서 했던 첫 대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검찰총장 때부터 선관위를 수사하려고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수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선택지가 계엄을 통한 부정선거 수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통령께 비상계엄 선포 후에 좀 물어볼 기회가 있어서 굳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확인할 이유가 무엇이나 했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원장, 지원장, 판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탄핵 심판을 했던 헌법재판관들도 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를 까보자고 했는데 2번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전원일치로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선고인의 1월 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검증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차 검증 신청도 기각합니다. 애초에 탄핵 재판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거인 명부와 서버를 까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선관위와 판사가 서로 엮여있지 않기 때문에 FBI 같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선관위를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 근거 중에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형상 기억종이를 쓰나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핵심 용의자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총리가 배우로 의심되는 인물이 겹쳤습니다. 그건 바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출신 양정철입니다.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을 세웠는데요. 여기엔 부정선거의 배우로 양정철과 중국의 유착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 핵심 인물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들을 때려잡고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부정선거 주범으로 양정철, 조혜주, 고한석 등을 지목했습니다. 조혜주는 선관위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중요한 보직을 맡아왔고 2002년엔 논란의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선거에 도입한 인물입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 활동을 했으며 문재인은 보답이라도 하듯이 선관위원으로 임명해버립니다. 이런 행보들도 문제지만 제일 심각한 건 그가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고한석과 선거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연구, 그것도 선거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한 것입니다. 2014년 선관위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연구 책임자의 조혜주가 공동연구원에 고한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대 간첩 사건으로 분류되는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까지 살았고 이후 그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짜는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때 연구원장이었던 게 지금 국무총리인 김민석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전에 사전투표율 세팅값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1.3%.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김민석이 사전투표율이 31.3%가 나올 거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결과가 소수점까지 진짜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의 부정선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격인 국민의힘은 왜 여기에 입을 닫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할 사람들이 부정선거는 없다. 음모론이다 이런 소리를 하며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은 부정선거 언급만 해도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한 것이 국민의힘 역시 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관위의 내부 고발자인 박동건 씨는 국민의힘 원로이자 전 당대표인 김무성을 저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김무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웹의 고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론 대만이나 프랑스처럼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같은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표 도둑 맞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는 2024년 9월 28일 유튜브 수익 정지되었다가 14개월 후 작년 2025년 11월 8일 수익 창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정성산TV는 현 광고료 월 수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정성산TV 스토어가 오픈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정성산 감독께서 직접 상품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애용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